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자존심 강한 과부 은미마님이 결국 그 강한 절개를 꺾게 만든 한 사내가 있었으니 지금부터 그 사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늦가을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은미마님은 마당에 나와 담담히 서 있었지요. 남편이 죽은 지 어느덧 3년째. 모두가 남편의 죽음을 두고 불쌍하다며 위로를 건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답니다. 가난했던 친정에서 벗어나 힘겹게라도 이 양반집을 지켜낸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었고 이제 남편 없는 삶에도 두려움 따위는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은미마님을 두고 깡이 센 과부라며 수군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논일 밭일을 열심히 하여 살림이 불어난 탓에 혼자서는 힘이 들어 머슴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머슴을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첫 번째로 찾아온 머슴은 나이가 지긋한 사내였는데 집안을 둘러보더니 대뜸 말했지요. 마님, 이런 큰일을 모두 혼자 해내셨단 말입니까? 아이고, 마님의 힘이 대단하신가 봅니다요. 혹시 밤에 힘쓸 일이 없어 그런 건 아니신지요? 혹시라도 소인놈이 밤에 필요하시면 불러주셔도 됩니다요. 사내에 능글거리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은미마님은 상당히 불쾌했지요. 그리하여 은미마님은 그의 말에 단박에 못을 박았어요. 내가 힘을 어디 쓰던 자네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네는 힘을 밤에만 쓰는가? 우리 집은 그런 사람을 필치 않으니 그만 가보게. 은미마님은 즉시 그를 돌려보내고 말았답니다. 그녀에게 이런 비아냥거림을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으나 그 청년은 은미마님이 집안일을 설명하자 짐짓 볼멘 소리로 말했다지요. 저 혼자서 이 집안일을 다 하기엔 다소 어려운 점이 많겠는데요? 더구나 마님은 여인네시고 여인네가 무슨 힘을 쓰시겠어요? 그동안 나 혼자서 이 일을 다 꾸려왔는데 남이 집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일을 무서워하면 할 수 없지 않겠나 알았으니 일이 적은 집에 가서 일하게나. 이번에도 은미마님은 차갑게 쏘아붙였지요. 그러는 사이 은미마님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가을 추수를 하려면 빨리 머슴을 들여야 했지요. 늦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날 은미마님은 텃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미마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거친 옷차림에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깊게 패인 그 청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여기가 은미마님 댁입니까? 그가 거친 손으로 밀짚 모자를 벗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사내는 떠돌면서 남이 집살이하는 청년 삼복이었지요. 그래, 무슨 일로 왔는가? 은미마님은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청년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이를 구하러 이 마을을 돌고 있던 참입니다. 들으니 마님께서 머슴을 구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은미마님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굵은 팔과 단단해 보이는 체격, 특히 상냥하고 예의 바른 말투가 마음에 들었고 그동안 보았던 머슴 후보들과는 달리 단단한 근육질의 몸에 마음까지 설레어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래서 은미마님은 일부러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할 일이 많다네. 힘쓸 일도 많고. 그래, 머슴일은 얼마나 경험이 있는가? 여기저기 한 3년 살았습니다. 그래, 경험은 충분히 있구먼. 은미마님은 일단 체격으로 보아 힘은 좀 쓸 수 있게 보였기에 말하였지요. 혹시나 과부 혼자 사는 집이라고 삼복이 다른 마음을 먹을까 싶어 은미마님은 쐐기를 박았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켜보지.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돌려보낼 것이니 그래 알 거라. 삼복은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네, 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마님은 삼복을 머슴으로 들인 이후 혼자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삼복이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우물을 길어 올려 물독을 채워두니 은미마님은 일이 수월해졌지요.
모든 일을 혼자 할 때 힘들었는데 삼복이와 함께 하니 한결 수월한 것이 은미마님은 삼복의 일솜씨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삼복이 마당에서 소똥을 치우고 우물에서 윗도리를 홀라당 벗고 목욕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삼복을 보며 은미마님은 마음이 심쿵했지만 은미마님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양반의 채통을 지켜야지. 아무리 삼복이 사내답게 보여도. 어휴, 절대 다른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채통. 양반의 채통을 지켜야지. 라며 은미마님은 마음을 다잡고 생각했지요. 이 녀석 일을 척척 해내는 게 어찌나 성실한지. 내가 암탉이라도 한 마리 잡아 주어야겠구나. 그날 저녁 은미마님은 푹 고아진 닭을 상에 내놓으며 삼복을 불러 앉히고 말했다지요. 어서 먹거라. 마님 웬 닭입니까요? 내가 일을 잘해주니 풍년이 들어 쌀이 넘쳐나 기분이 좋구나. 마님, 이런 귀한 음식을 저에게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을 내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은미마님은 삼복이 수줍어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그렇게 둘은 고소한 닭고기 냄새가 감도는 저녁상 앞에서 서로의 노고를 나누며 음식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그날 이후 삼복은 더욱더 열심히 일했지요. 은미마님이 암탉을 준 덕분인지 삼복은 힘이 더 솟아 일도 잘하게 되고 자신이 집안의 중요한 일원이라도 된 듯 자부심이 생겼으며 은미마님에 대한 존경심까지 갖게 되었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삼복이와 함께 일하는 날이면 은미마님의 마음도 더욱 즐거웠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웃음과 풍요로움 속에서 나날이 일해 나갔고 은미마님은 가끔씩 삼복이 튼실한 몸을 보면서 사내다움에 심쿵하는 날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양반의 채통을 생각하며 꾹꾹 참고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답니다. 몇 해가 지나 삼복이 부지런히 일해준 덕분에 은미마님의 살림이 불어 수확량도 늘어나고 살림살이도 한층 나아졌어요. 이제 삼복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논과 밭이 너무 많아져 다른 머슴을 하나 더 들이기로 마음먹었지요. 더불어 살림살이해줄 여인네도 필요하던 차에 마침 부부가 머슴살이를 오겠다 하여 잘 되었다지요. 아이가 5이나 되어 큰딸 미진이 동생들을 돌보고 부부는 남의 집살이를 하며 근근히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답니다. 미진 어머니나 아범은 깔끔하고 일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은미마님의 마음에 쏙 들었지요. 어느 날 미진 어멈과 은미마님은 밭에서 김을 매게 되었답니다. 미진 어멈, 애들 5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않나? 힘이야 드는데 애들 크는 재미로 힘든 줄 모르고 살고 있지요. 남의 집살이 하면서 나오는 품삯으로 5이나 키우려면 솔찬히 들어갈 것 같아서 말이야. 미진 어멈은 웃으며 장난스레 말했어요. 그러니께요. 5명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요. 그러니께 저희가 둘이 머슴을 살아야 그나마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니께요.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으면 안 되는디. 아따? 이 양반은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밤이면 어디서 힘이 다시 솟아나는지 밤마다 저를 귀찮게 해서 성가시다니께요. 은미마님은 미진 어멈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요. 낮에 힘들게 일해도 밤에 찾아오는 즐거움에 피곤이 싹 풀리면서 밤마다 홍콩을 갔다 오니 애가 그렇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고, 나도 주책이지 마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호호. 은미마님은 밤마다 홍콩 간다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요즘 들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은미마님은 낮에 미진 어머니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지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은우지정이 떠올라 어느덧 미진 어멈의 방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담 뭔 소리를 듣겠다고 발걸음이 여기까지 온 거라. 아니나 다를까 미진 어멈의 방에서는 이상하고 야릇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까르르 깔깔 호호 살살 하시오 이러다 또 왜 생기겠어요. 먹고 살 걱정 없이 양반이라는 허울을 쓰고 사는 나보다. 까짓 거 5이나 6이나 입 하나 더 는다고 뭔 걱정이겠어. 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되는 대로 낳는겨.
그러자 미진 어멈의 자지러지는 웃음과 함께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가 방 안에서 울려 퍼졌지요. 은미 마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언제 느껴보았는지도 모를 묘한 감정에 휩싸였지요. 저리 좋은 것을 밤마다 하는 미진 어멈이 부러워 샘이 났답니다. 먹고 살 걱정 없이 양반이라는 허울을 쓰고 사는 나보다 남의 집 머슴살이하며 밤마다 서방 사랑을 듬뿍 받는 미진 어멈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구나. 은미마님은 화딱지 나는 마음을 추스릴 길 없어 이불만 끌어안고 뒤척이다 잠을 설쳤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은미마님은 가슴 한켠이 허전하고 쓸쓸해져 삶의 의욕마저 점점 잃어갔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 미진 어멈은 품삯을 더 준다는 다른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은미마님은 이번에는 머슴 하나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싱숭생숭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던 미진 어멈이 떠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해서였지요. 이번에 들어온 머슴은 옆 동네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칠석이라는 청년이었답니다. 칠석은 키도 훤칠하고 손발이 빠르기로 소문이 나서 은미마님도 그에게 많은 품삯을 제시해 스카우트를 하였지요. 칠석이 집에 들어온 이후 은미마님의 생활은 마치 새로운 활기를 찾은 듯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칠석은 삼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청년이었지요. 그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당당했고 그 당당함이 은미마님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았답니다. 마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일을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잘하시는 것이 소인이 많이 배우게 됩니다요. 특히 가끔 칠석이 은미마님을 향해 던지는 농담 섞인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을 불러일으켰지요. 마님은 몸매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옆 동네 고추 아가씨 진으로 뽑힌 미순보다 훨씬 좋다니까요. 칠석이 툭툭 던지는 농담 섞인 말은 은미마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은미마님은 우연히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고 있는 칠석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는 울퉁불퉁 성난 근육질의 몸을 훌러덩 벗고 씻고 있었지요. 은미마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심장이 콩닥콩닥 뛰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그저 시선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미마님은 마당에서 혼자 앉아있자 칠석이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칠석은 한참 은미마님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하니 밤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마님도 그러세요? 그 말에 은미마님은 얼굴이 약간 붉어졌지요. 그의 말투와 다정한 눈빛이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을 간지리는 듯 했거든요. 은미마님은 그저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답니다. 낮에는 일하는 재미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한 것이 이렇게 선선한 밤을 즐기게 되는구나. 선선하니 하늘에 별도 많고 평상에 벌러덩 누워서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님도 한번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재미있답니다. 은미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칠석이 하고 있는 대로 따라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하늘을 보았지요. 반짝이는 별들을 보니 온 세상이 두 사람을 비추어주는 생각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은미마님은 심장이 멎는 듯하여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양반 가문의 과부로서 자존심도 있었고 체면도 중요했습니다. 머슴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소리를 들으면 은미마님이 그토록 지켜온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칠석이로 가득 찼겠지요. 더구나 칠석의 울퉁불퉁 성난 근육질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싱숭생숭하는 날이 더 많아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은미마님은 아침부터 어지러움에 시달리더니
머리가 지끈거리며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피곤이 쌓였겠거니 생각하며 무리해서 집안일을 계속해 나갔지요. 하지만 점심 무렵이 되자 은미마님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님! 마님! 삼복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은미마님은 의식이 희미해져 있었지요. 그때 칠석이 달려와 은미마님을 번쩍 안고 방으로 들어가 누이고 삼복은 의원을 부르러 간 사이 칠석이 은미마님을 간호하게 되었지요. 은미마님은 고열에 시달리며 점점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칠석은 그녀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고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간호를 했습니다. 그때였지요. 은미마님은 혼수 상태에서 손을 내저으며 칠석아, 가지마. 라는 은미마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은미마님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칠석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을 보고 칠석은 은미마님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손을 잡으며 말했다지요. 마님, 소인 여기 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하지만 은미마님은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칠석의 말을 듣지 못하고 허공에 손을 뻗어 내저을 뿐이었지요. 칠석은 그 모습을 보고 애타는 마음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삼복이 의원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의원은 은미마님의 상태를 진맥하며 진지한 얼굴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 은미마님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던 의원은 얼굴을 들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삼복과 칠석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상병이요. 마음속 깊이 억눌린 정서가 병이 되어 몸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소. 상상병이란요? 삼복이 물었습니다. 의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상사병이라고도 하오. 과부로 홀로 지내온 세월이 길었으니 외로움과 억눌린 감정이 이렇게 병이 되어 나타날 수가 있지. 이런 병은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니 후련하게 채워줄 상대가 있으면 좋으련만. 쯔쯔쯔. 칠석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은미마님이 상사병에 시달리고 있다니 자신을 부르며 손을 내저었던 모습이 더욱 애처롭게 떠올랐지요. 의원은 처방전을 적으며 삼복에게 말했어요. 내 약을 지어줄 테니 나를 따라오게. 며칠간 잘 드시고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돌보아드리게나. 삼복이 의원을 따라 나가고 방에는 다시 은미마님과 칠석만 남게 되었지요. 은미마님이 고열로 인해 아직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칠석의 손을 잡으며 무심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면 내가 어찌 살겠느냐. 내가 마음이 많이 외롭구나. 하며 같은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것이었어요. 칠석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떨리며 은미마님이 자신을 향해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나 은미마님은 점차 거동이 가능해졌고 마루에 나와 햇볕을 쬐며 간단한 일거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은미마님은 마루에 걸레질을 하려다 잠시 머뭇거리자 칠석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몸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일들은 소인이 대신하겠습니다. 은미마님은 잠시 얼굴을 붉히며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수롭지 않은 척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몸이 다 나았으니 이런 소일거리는 해도 될 것이야. 아닙니다. 마님 의원나리께서 한동안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요. 칠석의 따뜻한 말에 은미마님은 마음이 뭉클했지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위로의 말로 은미마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같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칠석의 말에 은미마님은 칠석의 넓은 가슴팍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애써 태어난 얼굴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루는 은미마님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칠석이 살짝 다가와
조심스레 손수 따온 약초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 차를 드시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실 것입니다. 은미마님은 차를 따르는 칠석의 손이라도 덥석 잡고 싶었지만 애절한 눈빛만 보낼 뿐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요. 그런 은미마님의 마음을 알게 된 칠석도 속이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어떻게 해야 은미마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연정의 마음을 고백할지 고민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비가 오니 밭으로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칠석은 부엌으로 들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였어요.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맛있는 부침개를 만들어 막걸리와 함께 상을 차려 은미마님을 불렀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은미마님은 칠석의 부름에 문을 여니 술상을 차린 칠석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침 비도 오고 출출하였는데 내가 내 마음을 읽었구나. 소인이 마님 마음을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칠석이 넉살스럽게 말하며 술상을 내려놓고는 은미마님에게 술 한 잔을 권하자 꿀꺽꿀꺽 한 잔을 다 마신 은미마님은 기분이 좋아졌지요. 칠석이도 은미마님이 따라주는 막걸리를 한 잔을 쭉 들이켜니 속이 시원한 것이 술이 쭉쭉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오고 가고 취기가 오르자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르며 묘한 기류가 감돌았지요. 술기운이 돌자 은미마님은 평소에 절대 내비치지 않던 속마음이 한두 마디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시니 기분이 너무 좋구나. 칠석이 따라주는 술이라 그런지 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 마님 술이 많이 고팠나 봅니다. 조금 천천히 마시세요. 오늘은 술이 쭉쭉 잘 넘어가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담. 호호호 술기운이 올라오니 몸이 무척 덥구나. 하면서 윗 저고리 고름을 풀어 헤치니 은미마님의 뽀얀 속살이 보이면서 칠석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그런 칠석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은미마님은 술잔을 한번 들이킨 뒤 술상을 한쪽으로 밀어버렸지요. 술상이 한쪽으로 밀리니 칠석은 참았던 욕정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은미마님을 쓰러뜨렸지요. 칠석의 딱딱한 그것이 은미마님의 옹달샘에 도착하자 신이 난 그것이 쉴 새 없이 허우적거리며 은미마님을 홍콩으로 보냈지요. 과부가 된 지 10년 만에 사내의 아랫돌이 맛을 제대로 본 은미마님은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답니다. 양반의 체면이고 뭐고 이 좋은 걸 그동안 왜 못했나 후회가 되었답니다. 이제는 매일 밤 홍콩에 갈 생각을 하니 마님은 세상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었다 지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고 기분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은미마님은 칠석과의 비밀을 갖게 되었답니다. 낮에 힘들게 일해도 밤에 찾아오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며 살게 된 은미마님도 아침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게 되었다지요. 하지만 몇 년을 함께 생활한 삼복이는 은미마님과 칠석의 사이의 감도는 미묘한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었답니다. 삼복도 남자인지라 은미마님을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감히 마님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었기에 그저 은미마님 곁에서 묵묵히 일만 열심히 했었지요. 그런데 늦게 들어온 칠석이와 은미마님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어느 날 밤 삼복은 은미마님과 칠석 사이의 진실을 확인해 보고자 조용히 은미마님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는 은미마님과 칠석이 은밀하게 나누는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복은 그 소리를 엿듣다가 은미마님의 낮은 신음까지 들리자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직감했지요. 씁쓸한 마음을 안고 삼복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복은 더는 참지 못하고 은미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삼복이 전에 보이지 않던 뜻밖의 진지한 표정에 삼복이 무슨 말을 할까? 은미마님은 마음이 떨렸어요. 마님, 소인마님과 칠석의 관계를 알고 말았습니다. 삼복은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마님께 제 마음을 고백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소인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은미마님은 삼복의 고백에 잠시 당황했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표정을 보고는 삼복의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복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진지하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마님, 소인이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머물며 그저 마님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마님과 함께 일군 밭을 떼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삼복의 제안이 은미마님은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그동안 삼복의 노고와 삼복이 은미마님을 생각해주는 배려가 고마워 은미마님은 그런 삼복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지요. 그래, 삼복아. 내가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우리 살림이 많이 불어났으니 너와 내가 함께 가꾼 밭을 내 몫으로 떼어주마.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롭게 시작해보아라. 내가 나를 좋아해준 것도 고맙고 나의 비밀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니 정말 고맙구나. 삼복은 은미마님의 말에 깊이 감사하며 머리를 숙였지요. 마님, 소인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후 삼복은 은미마님과 함께 일군 밭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떠나게 되었지요. 은미마님과 칠석의 비밀은 안전히 지켜졌습니다. 칠석서방님, 깨끗이 씻고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은미마님과 칠석은 둘만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진정한 보답과 배려를 할 때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삼복과 은미마님을 통하여 얻게 되었네요. 들꽃야담 시청자 여러분도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 몇 명쯤은 있으시지요?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보내세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